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태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모두 선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넘버즈 135호에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 갈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2월에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사회갈등센터가 조사한 공공갈등의식조사를 보면요. 우리 국민이 느끼는 한국사회의 갈등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무려 89%였습니다. 이게 최근 2013년도부터 쭉 보면 계속 90% 내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회 갈등이 심하다는데 모두 동의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 갈등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지지 않는다. 저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 갈등이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되는데 어떤 원인에서 발생이 될까요?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 갈등 원인 가운데서 경제적 양극화, 빈부격차 때문에 사회 갈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3%로 제일 높았습니다. 결국 이런 경제 갈등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 축을 이루는데 결국은 이 경제적 양극화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 양 진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갈등 중에서 이념 갈등이 가장 높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갈등보다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인정한 비율이 83%로 다른 갈등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게 볼 거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52%로 전체 그 갈등 요소 중에서 8위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보면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갈등, 즉 젠더 갈등의 심각성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2016년도 이후에 이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졌는데요. 이 젠더 갈등은 앞으로 좀 더 심각해질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젠더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면 이 갈등을 누군가 나타나서 중재해주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 갈등 해소를 중재하는 그런 중재자가 없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무려 58%가 그렇게 응답하고 있고요. 중재자가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13%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심각해지고 갈등의 중재자는 없기 때문에 갈등 해소가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 갈등 해소를 할 때 어떤 기관들이 해야 될까? 가장 많이 꼽는 것이 정부입니다. 40%의 응답자들이 정부가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언론 이렇게 나오는데요. 종교단체도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 통합적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단체로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종교단체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데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4%밖에 응답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단체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현상이 우리한테 좀 뼈아프게 이렇게 다가올 텐데요. 그럼 왜 종교단체가 기독교가 사회 통합의 그 주체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종교가 사회 통합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 갈등의 한 주체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의 노력을 하기보다는 갈등의 당사자로 뛴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종교가 사회 통합의 노력, 갈등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의 노력 자체를 안 한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가 사회 통합 주체로서 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 종교가 신뢰가 없고 권위가 없기 때문에 종교가 사회적 주체로서 인정받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교가 사회 통합의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첫째로는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비도덕적 집단 이렇게 낙인 찍혀서는 통합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권위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즉,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사회적 발언을 통해서 약자의 편에 서서 노력한다는 이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겨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약자의 편에 설 때 약자를 위한 활동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은 기독교가 사회 통합의 주체로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천주교가 그런 예입니다. 천주교가 도덕적,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했을 1980년대, 90년대, 70년대 이때에도 천주교가 사회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보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사회 통합의 주체로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서 넘버즈 135호 사회 갈등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